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드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본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코스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나정찬 대표와 그 임원들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이게 무죄 확정이 받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이번에 그 네이처셀 아마 코스닥 상장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 업체가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제 식약청에 이제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어차피 업체가 공시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정보들이 잘못됐다. 허위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고의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이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서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고 무죄로 판단한 걸까요? 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때 어떤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공소장이나 판결문 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 네이처셀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언론 자료들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거가 없는 것을 공개한 거죠. 검찰은 풍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시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다 보면 다른 데랑 계약을 해서 앞으로 매출이 생길 것처럼 공시를 한 것 같은데, 그 계약이 실체가 없었다는 점, 이것도 이제 검찰이 주가 조작의 하나의 징표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을 네이처셀의 주식을 매도하면 그 자금을 이제 개발하는 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이 회사가 빌렸던 돈을 갚는 전환사채 상환용으로 실제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나 공시에 공개한 정보들이 대부분 허위다 이렇게 보고, 이 허위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도모하고 그래서 이익을 취했다, 이 관련자들이. 이게 이제 검찰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법원에서는 이 네이처셀이 했던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 아마 부분적으로는 허위라든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네이처셀이 실제적으로 했던 행위라든가 투자, 기타 여러 관련된 자료들을 봤을 때 고의로 주가 조작을 할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봤다고는 명백히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검찰이 다른 사건, 그러니까 네이처셀과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했던 자료들에서 가져온 증거는 그거는 이 사건과 원래 관련이 없던 영장주의에 위반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그걸 보는 바람에 결국은 이 검찰이 기소한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부족하다, 없다라는 취지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 배포건 관련인데요. 네.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풍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이게 네. 보통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 보면은 1상, 2상, 3상까지 통과 가능성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1, 2상까지 성공을 하더라도 3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막 뛰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럼 보셨을 때 이거의 합리적인 근거라는 게 어찌 보면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요. 사실은 이 네이처쉘이 개발한 게 신약이잖아요. 네. 네,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를 내놓고 세상에 없는데 특히 다 약이다 보니까 네. 특히나 부작용, 그 다음에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네. 이런 걸 다 검증을 해야 되니까 1상, 2상, 3상의 단계를 뒀던 것이고, 다만 이게 지금 이 네이처쉘이 이제 한 게 이제 관절염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이즈라든가 뭐 이번에 이제 우리 코로나로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죽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1상이나 3상에 대한 이런 것들 전에 미리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하려는 그러한 이제 필요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라도 부작용이 있으면은 결국은 그 약으로서 사용이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리고 그 1상, 2상, 3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샘플의 수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적게, 그 다음 많이,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네. 3상이 아마 포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약업체들은 어쨌든 이런 거 공시할 때마다 이제 주가가 뛰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실패도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아예 없는 거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아마 그건 되지도 않았을 건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가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가 당연히 올랐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신약이 개발되고 1상, 2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제약업체들이 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신약의 그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수익은 어마어마하고 특허권이 보장되니까 뭐 이렇게 20년간 이상 또 수익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투자한 거에 몇십 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처음부터 이 네이처쉘의 관련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그 모르는 사람들 허위 정보라든가 또 이렇게 작전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의도되지 않은 실패로 볼 것인지, 이제 이거는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여러 가지 중에 거짓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이건 풍문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네이처셀이 낸 자료들 열심히 했다가 실패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나 형사법은 엄격한 입증 책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증거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풍문이라고 검찰이 얘기하지만 다른 걸 봤더니 풍문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나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이런 제약업체들이 1상, 2상, 3상 이러한 신약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제도에서 주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금 입법을 하려고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 전문적인 용어로 조건부 허가 제도예요. 그러니까 3상이 돼서 끝나기 전에도 미리 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관에서도 관여해서 자료들을 명확하게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내용을 공개해서 법적으로 공개해서
장난을 못 치도록 네. 하는 그러한 그 입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코스닥에 아마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 네이처셀도 아마 그런 눈으로 검찰이 보고 주가 조작이라고 기소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또 이번에 그 백종원 의원의 이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보면 결국은 이러한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저기 선의 피해자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으로 볼 때 네이처셀이 무죄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분들 회사들 있었던 내심의 의사는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몇 배나 올랐더라. 이게 처음에 4,000원이었다가 6만원까지 갔으니까 62,000원 이게 네. 몇 배예요? 한 4배? 네. 네, 이 정도 지금 폭증을 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면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게 시장이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개발만 됐다면. 예. 그래서 아마 이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소재다 보니까 하는 것 같고 아마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뭐 10인데 네. 얘기할 때는 30, 40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진짜 좋다. 네. 이만큼 좋은데 이만큼 좋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과장한다고 해서 불법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없는 거를 뭐 있다 없다로 한다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10인데 20으로 있겠다. 뭐 요거는 사실은 뭐 허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과장이 10인데 뭐 200, 300으로 얘기하면 그건 허위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과장해서 얘기하려는 그러한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시가 되고 네. 또 전문가들이나 이게 시각청 등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해서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제대로 해주면 네. 이 사람들이 장난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법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주가 조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예방책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네. 좀 영장주의가 위반된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고도 보던데 네. 이렇게 그 검찰 측에서 이걸 과연 몰랐을지 아니면 또 이게 영장주의 위반된 사실이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사례가 있는지 좀. 요새 사실은 대법원이 네. 영장주의에 대해서 엄격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영장주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영장주의가 뭐냐면 우리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의 큰 근간이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임의수사가 있고 강제수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의수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신검문 하다가 네. 같이 서로 가주시겠어요? 그럼 그걸 임의동행이라고 해요. 안 가도 돼요. 네. 근데 무슨 분위기상 안 갈 수는 없지만 그걸 임의동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여성을 찍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찰관이 오면은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주죠. 네. 안 주고 도망가면은 더 의심하니까. 네. 그걸 보통 임의 제출이라고 해요. 이거는 임의 수사예요.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와 반대로 강제 수사가 있어요. 뭐 네. 구속한다든가, 네. 압수수색한다든가. 네. 강제 수사는 꼭 법관의 영장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영장주의라고 해요. 근데 영장주의로 무조건 뭐 판사가 도장 찍어주면 그 수사기관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판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장소, 시간, 물품 그리고 어떤 범죄 혐의 사건과 관련된 것들만 네. 요것만 딱 해야지 그거 갔는데 다 뒤져. 그러면 또 다른 뭐 여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무슨 범죄만 하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만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다른 뭐 배임죄나 뭐 다른 거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 증거를 가지고 그 형사 사건에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영장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 몇 년 동안 되게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내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경향이라고 보는데 이건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네. 형사 사건 전반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그거 범위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최근에 법원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들 중에 네. 원래 그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네. 그 다른 걸 껴서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불법 증거가 돼요. 그래서 형사소송의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증거를 하더라도 절차를 밟지 않고 취득한 증거로는 검사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가 판사가 알더라도 그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장주의 위배에서 네.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원이 배척해서 네. 그 외에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전반적으로는 주가 조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펀드 문제도 많지만 주가 조작도 사실 피해자가 많아요. 이 소수의 그 개미주주들의 돈을 이렇게 허위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금액 일부 세력이 이렇게 금액을 올렸다 살았다 팔았다 하면서 올려가지고서 많은 피해자들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네이처쉘 특히나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손익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입증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는 무죄지만 과연 그동안에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도 열심히 공개했고 내 의도도 정확히 얘기했는데 검사가 뭐 이걸 나쁘게 봐서 기소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에 실패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사건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주가 조작은 정말 사회적으로 나쁜 범죄이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런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빠른 입법적인 조치와 또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